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돈 봉투 게이트. 이제 어제는 강래구 돈 봉투를 나눠주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강래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곧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소환되면 또 재판에 넘겨질 텐데, 민주당은 지금 더불어 재판당이다,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10여 명 가까이 되고, 이 돈봉투 게이트로 많은 현역 의원들이 기소가 되면 현재 드러난 것만 10여 명입니다. 몇십 명이 될지 모릅니다. 민주당 전체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될 판이다. 송영길 들어 지금 계속 들어오라라고 민주당의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생각이죠. 송영길이 들어와서 다 덮어 써라. 송영길과 지금 현역 의원들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들은 윤관석, 이승만입니다. 윤관석, 이승만, 송영길 이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송영길 들어와라. 안 되면 출당을 시키겠다, 제명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22일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놓고선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송영길, 이재명의 결탁, 지난 3년 동안 이재명과 송영길이 결탁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이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과 친한 친명 의원들이 집중 도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러 가지로 송영길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상 부정경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쪽입니다. 이낙연이 마지막에 뒤집을 수 있었는데 송영길 때문에 뒤집지를 못했다. 송영길이 거의 부정경선을 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도왔다. 그 이후에 송영길은 이재명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결탁,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왜 들어오지 않고 버티느냐? 당연합니다. 자기 보고 다 덮어 써라라고 하니까 송영길 못 들어오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기도 대장동 비리, 성남FC 비리 모두 책임지고 재판정에 나갈 테니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을 테니까 송영길도 돈 봉투 게이트 당당하게 들어와서 잘못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따지자. 자신도 회피하지 않겠다. 이재명, 송영길 모두 손잡고 오랫동안 친구였으니까 모두 손잡고 재판정에 나가면 됩니다. 같이 학교 가야 될 일 있으면 학교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친명 얘기가 다르고 반명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300만 원씩 나눠준 것, 이건 교통비, 식비 아니냐. 정말 죄의식조차 없는 거죠. 아직도 돈 선거를 하고 있다. 아직도 돈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당의 운영 비용, 선거 비용을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돈 선거하고 있는 겁니다. 300만 원, 50만 원은 식비도 안 된다. 300만 원 교통비, 식비 아니냐. 이게 지금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돈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잘못인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성호, 장경태 모두 그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재명, 송영길이 같이 손잡고 재판정에 나가면 됩니다. 구속 실질 심사를 받고 같이 학교 가야 될 일 있으면 학교 가면 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이제 이재명, 송영길 이 부분을 털어내야 합니다. 거기에 연루된 많은 현역 의원들 또 당직자들 모두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민주당 전체가 지금 검찰의 수사망에 걸렸고 민주당 전체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좀 이 야무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는. 이제 주로 말 실수다라고 하는 건데, 김재원과 태영호입니다. 김재원과 태영호가 계속 말 실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고
또 바깥에서 전광훈 목사의 소동이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가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자진 사퇴를 시키느냐 아니면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하느냐 이 논의가 있는데, 김재원과 태영호 이게 이야기가 되면서 자질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최고위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 또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당헌 당규에서 당원 100%로 뽑으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100% 당원들의 손으로 뽑았다라고 해서 모두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고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질은 개인적인 자질, 능력의 부분입니다. 자질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자진 사퇴, 김기현 대표의 생각을 알겠습니다. 참 당대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칼을 뽑으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황제도 있고 왕이 있었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의 리더십.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이다. 왕이 해야 될 가장 괴로운 일,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일벌백계를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한다면 자진 사퇴가 뭡니까?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잘못한 만큼의 징계를 하는 겁니다. 칼을 휘두를 때는 휘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민주당의 이 더불어재판당입니다. 더불어범죄당,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국민들 앞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심송심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이 2021년 전당대회 송영길이 당대표가 될 때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지금 이 돈 봉투 살포에도 이재명과 가장 가까운 7인회라고 하죠. 이 7인회 의원들도 돈을 받았다. 이 중에 누가 받았느냐? 서로 지금 안 받았다고 폭탄 던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인회, 저에게도 명단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7인회는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김남국, 이규민 7인회입니다. 이 7인회 중에서 누군가 받았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를 하고 수사 중입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은 이렇게 송영길이 당대표가 될 때부터 결탁이 되어 있었다. 이심송심,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민주당의 당 대선 후보 경선이 열립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붙었습니다. 이재명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터졌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경선에서 이낙연이 이재명의 2배 앞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50% 가까스로 넘기게 됩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낙연으로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0% 계산을 하는데 경선에 처음부터 참여를 했던 정세균, 김두관 후보 중간에 중도 사퇴를 합니다. 이렇게 중도 사퇴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50% 과반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이 계산을 할 때 중도 사퇴한 정세균이나 김두관의 이 표를 계산에 넣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이가 나서서 이걸 무효표로 처리해버립니다. 무효표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재명이 50% 넘는데 훨씬 유리한 지형이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결론이고, 이걸 재판부에 소송을 했습니다. 이낙연 쪽이. 그런데 소송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이거 법정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송영길이 부정경선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당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전당대회에 처음부터 참석한 사람이 중도에 사퇴를 했다. 그러면 그 표가 무효다. 아니죠. 그 표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 표를 포함시켜서 이제 과반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계속 해왔던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예외적인 게 발생을 하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또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대리투표, 중복투표가 있었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쪽에서 이 송영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이걸 확인하고 바로잡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부정경선을 이끌었다. 당대표로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면 이 부정선거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길이 부정선거를 해서 이재명을 도왔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도왔다. 그리고 송영길 자신의 당대표 당선에는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도왔다. 그리고 송영길이 자신의 지역구까지 이재명에게 물려줬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은 한 몸이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 송영길과 손절하려고 하는데 송영길이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송영길이 지금 가장 측근인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현역 의원입니다. 윤관석, 이승만 정도 해서 이렇게 선을 자르자. 이게 지금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면 송영길은 죽습니다. 송영길 혼자 죽으라 이 소리인데 송영길이 과연 이렇게 이재명의 생각대로 혼자 죽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더미래, 더민초 현역 의원들 민주당에 모두 나서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도 한번 못하던 의원들이 송영길에 대해서는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당장 귀국하라, 모든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나섰는데 송영길의 말은 분명합니다. 이재명은 책임졌느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애매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면서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정치 탄압이라고 떠들면서 송영길 보고는 책임지라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그래도 당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갖추려면 이재명, 송영길 모두 도려내야 한다. 이재명, 송영길을 함께 제거하지 않고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바로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상식적인 겁니다. 어제 이제 검찰에서 강래구에 대해서 이 핵심 돈 봉투를 뿌린 핵심인 강래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당장 송영길의 보좌관 출신을 비롯해서 여러 명을 지금 소환해 놓고 있습니다. 윤관석, 이승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이 될 것이고 현역 의원들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 지금 명단 10명, 20명 많게는 40명까지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지금 이 명단 돌고 있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더민초나 더미래가 송영길에 대해서 모두 덮어 써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는 자신들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돈 봉투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모두 지금 송영길에게 덮어 써라라고 떠밀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만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과 송영길을 함께 도려내지 못하고는 민주당은 총선 못 치른다. 당 문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을 빼고 정진상, 김용, 이재명 관계되는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줄잡아 100여 명입니다. 기동민, 이수진, 노웅래 모두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근 게이트에 관계가 됐거나 라임이죠. 사모펀드에 관계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를 법정이나 감옥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좀 단합된 모습, 정리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크진 않지만 약간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영호와 김재원이 말실수를 했다. 말실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도 이 가는 곳마다 모인 사람에 따라서 설법을 좀 달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다르고 다르고 이래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정치와 평론, 정치와 종교 서로 자기의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좋은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종교가 정치에 너무 깊게 관여하고
평론과 정치가 혼돈을 일으키는, 정치가 평론에 관여하고 평론이 깊숙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익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노려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태영호와 김재원이 뭐 제주 사태, 광주 사태, 전광훈 목사 부분,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관계되는 것 계속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들의 생각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판단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의 품격, 보수의 자질은 진보 좌파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좌파들은 이승만을 깎아내리는 걸로 김구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역사관, 보수의 품격은 이승만을 띄운다라고 해서 김구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건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유치한 짓이죠.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건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김구는 김구대로 독립운동을 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많은 국민들이 진보 좌파까지도 역시 보수는 다르구나, 정통 보수는 역시 다르다 라고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보 보수 30-30, 중간에 중도가 40이다. 선거철만 되면 중도를 잡아랍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듯이, 보수 우파는 진보 좌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태영호가 지금 북한에서 교육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런 역사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태영호가 이야기하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말려든 것이다 라는 것은 일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백범 김구도 소위 그 남북 연석회담, 지도자 연석회담에 갈 때 백범 김구도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김일성에게 이용당할 그런 위험 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통일을 위해서 38선을 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평양을 가야겠다라고 백범도 그걸 알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감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4.3 사태, 5.18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 문제, 종교가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옷을 벗고 정치에 뛰어들면 되는 일입니다.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 거쳐야 한다. 평론의 영역에서 거쳐야 합니다. 정치인이 평론가처럼 이야기를 하면 계속 말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평론가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몰입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걸 구별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자질이 문제가 있다, 당원 당규를 당원 100%로 뽑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다로까지 문제가 불똥이 튀는 겁니다. 당원 100%로 뽑아도 장해찬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뽑아야 된다면 칼을 뽑는 것이지 무슨 또 자진 사퇴는 무슨 자진 사퇴입니까? 이 내용이 지금 본인들의 실수에다가, 연속되는 실수에다가 전광훈이 문제를 더 일으키고 홍준표가 문제를 더 부풀리니까 문제가 커진 것이지, 그렇게까지 또 목을 쳐야 될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태영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시절에 공부를 북한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을 교정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김기현 대표도 김재원, 태영호에게 거듭 지금 경고를 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은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정치 평론을 할 때와 직접 정치를 할 때 다 표현의 방법이 다 달라야 합니다. 또 좌파와 달리 보수 우파는 균형과 조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보여줘야 정말 국민 절대 다수를 보수 우파의 지지층으로 견고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칼을 뽑았으면 윤리위를 통해서 목을 쳐야 합니다. 자진 사퇴,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듣고 참 김기현답다, 김기현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아픈 일, 사람의 목을 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왕은, 절대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왕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 그게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칼을 뽑아야 할 때는 뽑아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전광훈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뽑아야 할 때는 뽑아야 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